네,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, 의사이자 경제학자인 김현철 연세대학교 교수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오랜만에 뵙습니다. 네. 예. 오늘의 주제는 소득보장 정책. 네. 이게 어떤 일종의 기본소득 이런 건가요? 예. 뭐 기본소득은 예. 소득보장 정책 중에 일부겠죠. 특정한 형태이고요. 예.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득이 떨어지는 분들한테 어떤 형태로든지 돈을 지급하는 것, 예. 이걸 다 이제 소득보장 정책이라고 합니다. 이게 가장 큰 개념이군요, 그러니까. 네네. 예. 뭐 이제 주요한 목적은 기본적으로는 예. 빈곤을 완화시키는 예. 게 클 거고요. 예. 불평등 완화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요. 또 뭐 경기가 급락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 뭔가 경기 보존의 역할도 하고 있고요. 예. 뭐 그런 다양한 예. 소득 보존의 형태가 존재합니다. 목적은 지금 목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기초연금도 있고 뭐 기본소득도 있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 다양한 게 있을 텐데요. 그렇죠. 예. 제일 유명한 거는 일단은 우리나라는 국기초, 그러니까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예. 하고 특정 수준의 가난한 정도가 예. 이제 인정이 되면은 예. 그러면은 국가에서 생계급여도 주고 의료보호도 해주고 예. 뭐 주거급여도 내주고 예.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. 예. 근데 거기에 대안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예.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 있고 또 이제 서울시에서 디딤돌 소득이라고 해서 예. 요거는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고 하는데 예. 뭐 그런 제도도 존재하고요. 예. 하지만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뭐 이런 것들도 전부 예. 다 소득보장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기본소득도 물론 그거고요. 물론입니다. 네. 예. 그런데 이 기본소득, 기본소득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, 교수님은? 왜냐하면 기본소득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에 어떤 대선 공약 중에 하나 기본소득이었는데 네. 이번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이번에는 이제 포기하셨죠. 어떻게 보십니까? 아니 뭐 일반론으로 제가 보면 네네네. 이제 좀 이제 기본소득의 역사, 기본소득 내지는 소득보전 정책의 어떤 역사를 좀 크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이제 가난한 분들한테 돈을 주는 요 국기초라는 형태, 여기가 문제가 사실 좀 많아요. 왜 그러냐면 내가 가난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야 되는데 그것조차 문턱을 못 넘고 힘들어서 때로는 자살하시기도 하고 이런 분들 때문에 현행 이 문제가 많다.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되었죠.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야 신청주의 좀 제발 좀 없애자. 아니 가난하고 힘들면은 좀 국가가 알아서 좀 챙겨서 주지. 이거를 내가 증명을 해내고 증명하는데 그렇죠. 하루가 걸려요. 그러니까 이거 좀 없애자. 그랬을 때 첫 번째 아주 오래전에 나온 게 이제 음해소득세라고 하는데요. 이제 음해소득세는 무슨 말이냐면 소득세가 일정 수준에서 우리가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많이 소득세를 내잖아요. 음해소득세라고 하면은 특정 구간 밑으로 떨어지면은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국가가 더 돈을 많이 주자 이겁니다.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 어려운 분들한테 더 돈을 많이 주는 형태 이렇게 되는 거고요. 요것이 이제 미국에서 한참 이제 각광을 받다가 그래서 실험도 여러 번 했습니다. 그러다가 닉슨 대통령이 할까 말까 하다가 요거는 하지 말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제 음해소득세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기본소득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해서 실제로 기본소득을 실험을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.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실험했다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지금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기본소득은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에게 10만 원을 다 주는 기본소득이라면은 10만 원 그러면 좀 약하다 이런 느낌은 좀 받죠. 좀 빈곤을 탈피하기에는. 그렇습니다.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못 산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? 그 돈 가지고 먹고 살기 하기에는 힘들다. 뭐 좀 이렇게 원래 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조금 나아진다. 이거는 몰라도 진짜 어려운 분들이 확 개선된다. 이건 아니잖아요.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 하위 10%에 100만 원씩 몰아주자. 이러면 진짜 어려웠던 분들이 100만 원씩 생기니까 이건 좀 괜찮겠구나. 이런 개념이 생기죠.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느냐에서는 저는 예전부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한테 먼저 지금은 적어도 지금은 더 이렇게 많이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. 사실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맞는 판단을 하셔서 예전에는 처음에는 기본소득 괜찮은 것 같은데 하다가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불평등 완화도 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돌아서신 거는 저는 잘 왔다고 이제 아직은 아니다. 기본소득은 아직은 아니다. 근데 최근에 AI가 발전하는 거 보면은 이게 빨리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거죠. 네, 저는 뭐 예전에 50년 바라봤는데요.
야, 뭐 2, 30년, 20년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도 가끔 어떤 합니다. 뭐 약간 급진적인 낙관론자들은 뭐 10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. 뭐 어떻게 될지는 세상을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요. 모르는데. 왜냐하면 네. 그 부분을 좀 여쭤보면 재밌는 얘기라서요. 이 AI가 네. 생산성을 이 싱귤레러티 그 특이성이 오는 정도로 네네, 끌어올리면은 네네. 당장 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. 뭐 한 10년 안에. 네, 그럴 수도 예.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1900 뭐 이게 당장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.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전에 우리의 산업에서 막 혁명이 일어나고 예. 인터넷 혁명이 예. 일어났을 때 그 프로덕티비티가 올라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어요. 예. 먼저 다 기술 개발이 되고 그게 착착착 뭔가 적응이 되면서 예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. AI가 많은 직업을 막 대체를 할 수가 예. 있는 테크니컬리는 가능해졌는데 예. 그러면 사실 교수도 제가 봤을 때 AI로 대체돼야 되는데 예. 일단 저는 뭐 예를 들어 교수가 되면 65세까지 안 잘리니까 예. 저 같은 사람을 자를 방법이 당장 없는 예. 그런 직장들이 좀 많잖아요. 예. 그래서 사실은 막 대체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죠. 예. 근데 그게 예. 당장일 것이라고 하면 저는 아마도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예. 그거는 미래의 일이니까 그렇죠. 뭐 감히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. 예. 이 AI가 가져올 어떤 미래 사회 변화 여기에서 교수님도 개인적으로 많은 어떤 관심을 가지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죠. 그럼요. 이건. 지금은 네. 뭐 네. 지금 상황에선 그런데 이 만약에 이게 그 변화가 말입니다. 네. 한 진짜 어느 정도 속도인지조차 전문가들조차 이렇게 막 모르는 거죠. 네. 정말 모르게 이 다음 세대가 어떤 세상을 맞이하게 될지 네. 공포와 낙관과 공포 중에 어느 쪽이십니까? 저는 기본적으로 낙관합니다. 예. 네.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. 예. 그 기본소득을 그래서 예. 이 AI 하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데 예, 그런 그 것 같습니다. 대표적인 사람이 예. 샘 올트만이에요. 예. 오픈 AI, 예, 챗GPT 예. 만든 예. 분이 야 이거 보니까 그 기본소득 해야 될 것 같은데 예.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국에서 샘 올트만이 진짜로 돈을 대서 예. 그래서 기본소득 실험을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고요. 예, 어떤가요? 예. 예. 궁금하시죠? 예. 그리고 저랑 이제 서울대 이정민 교수님이랑 그 서울시의 서울시 디딤돌 소득 예. 아까 제가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고 했는데 예.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많이 주는 그 팀도 저희가 연구를 하니까 예. 얼마 전에 있었던 세계 경제학자 대회에서 예. 샘 올트만의 결과와 예. 저희 결과를 같이 비교하고 그래요? 같이 논의하고 그분이랑 식사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. 예. 자,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샘 올트만은 진짜 예. 기본소득 하고 싶었어요. 예. 하지만 이제 이런 경제학자들한테 맡겼죠. 예. 그래서 이제 결과를 이제 얼마로 줬냐 하면 한 달에 $1,000, 150만 원. 네. 작지 않은 돈이죠. 꽤 많이 줬네요. 예. 3년 동안 줬습니다. 예. 그거를 이제 그 실험을 했어요. 그러니까 예. 진짜로 제비 뽑아서 예. 신청자 중에서 제비 뽑아서 진짜 일반인들요. 일반인입니다. 예. 요거는 생활하는 분들. 생활하는 분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로 그 유비를 했습니다. 비실험 대상자는 정말 복권 당첨이네요. 그런 거죠. 예. 네, 그래서 한 달에 150만 원씩 나한테 갑자기 생겼다. 예. 예. 이랬을 때 예.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을 하냐 안 하냐. 예. 근데 일을 확실히 좀 덜 하긴 합니다. 예. 그럼 또 내가 내 삶의 만족감이라든지 기뻐지냐? 기뻐지겠죠. 예. 그 좋아지거든요. 예.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요거를 학술적으로는 헤도닉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예. 뭐냐면 내가 꽁돈 생겨서 기분 좋은 거는요. 예. 오래 못 가요. 예. 봤던 거로 처음에는 기분 좋은데 나중에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? 예. 약간 이런 느낌이 오서 자극이 없어지는군요. 그러니까. 그렇죠. 예. 그래서 기분 좋았다가 그거는 좀 없어지고 예. 확실히 노동도 좀 덜 일하게 되는데 예. 그런데 그나마 좀 나은 패턴.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적절하게 소비를 할 수 있고 아이들한테 돈을 그래도 제대로 예. 쓸 수 있고 요런 게 대부분 다 저소득층에서 다 나왔어요. 예. 효과가. 그렇겠죠. 예.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죠. 당연하죠. 그렇죠? 예. 그래서 샘 올트만도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래 예. 아직은 좀 저소득층한테 좀 많이 해야지. 요런 스토리가 이제 예. 최근에 아주 최근이죠. 불과 예. 한 달 전에 한 달도 안 됐습니다. 요거 바로 최근에 나온 샘 올트만의 실험이고요. 예. 저희 디딤돌 소득 예. 그러니까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돈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형태의 실험도 예. 돈이 생기니까 예. 노동 공급이 감소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일은 확실히 좀 덜 하게 예. 되고 그렇지만 또 만족감은 올라가는데 예. 만족감이 줄어든다. 시간이 가면 갈수록. 그렇겠죠. 네. 예. 근데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실험이 사람한테 돈을 주면은 예.
이렇게 기분 좋아지고 좋은데 예.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보호가 되는데 그건 주로 어디서 나오냐? 예. 저소득층 없던 쓰는 사람들한테 준다. 예. 그건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냥 제가 이 연구 했다 그러면요 저희 아내가 야,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? 당연한 거 아니야. 소리가 저도 지금 여기까지. 그런 거 연구해봐야지 알아? 당연한 것 같은데요. 네네. 당연한 것 같은데. 네네. 그게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기본소득의 방향이나 이런 데를 감안하는데 네. 뭐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런 거죠. 그래서 지금 당장은 기본소득을 우리 전 국민한테 하기에는 아직은 거기 그 단계 우리 산업 구조가 그 단계는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 잘 보여주는 샘 올트만의 실험도 그렇고 저희 실험도 그렇습니다. 언제부터 그럼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가능할까요? 경제적으로 보면. 그러니까 최하위 계층이 소멸될 때?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60% 70%가 직장을 갖지 않아도 되는 않아도 돌아갈 때 사회가. 네네. 그런 상황이 되면은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렇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먼 미래고요. 그렇죠. 네네. 모르는 일이죠. 그래서 제가 20년 얘기했었는데 직장이 진짜로 뭐 20년 뒤에 반 이상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옛날에는 인구란 것이요. 네. 그 부분은 어떻게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. 네. 교수님도 그쪽을 연구하시는 거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요새 제가 어떤 잡지를 보니까 과거처럼 인구란 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. 옛날에 인구가 생산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는 그 부이고 인구가 줄어드는 걸 용납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사람이 그렇게 필요 없어지면 인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인구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세대가 오지 않느냐.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이게 AI가 어떻게 튈지를 아직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야 괜찮아질 거야라고 마냥 낙관론하기에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쩔 거예요. 그래서 근데 좀 버퍼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인구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게 되는 세상.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. 그럼요.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걸 믿고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포기한다,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. 교수님은 경제학적으로, 정책적으로 출산율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? 어떻습니까? 제가 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 연구원장입니다. 출산율을 매일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.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가요? 지금 보시기에는. 출산율이요? 정책이란 부분에 있어서.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요. 이게요. 1 이런 문제에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닙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예를 들어 빈곤 문제를 해결할 때도요. 사람이 빈곤 속에 가기 위해 빈곤 속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는요. 한 개만 풀어준다고 이 사람을 옥죄고 있는 그 많은 요인들을 하나만 풀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. 이게 사실은 이제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돼서요. 여러 사람들이 빈곤에서 탈출을 하지 못하는 그 다양한 것들을 동시에 릴리즈해 줬을 때 그때서 비로소 빈곤 탈출된다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저출산의 이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원인들이요. 이제 돈, 직업, 주거 문제,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사실은 거의 동시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좀 풀어줘야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거지. 하나 이렇게 딱 한다고 가능성 이게 갑자기 반등할까?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그래서 경제학적 용어로는요. 빅 푸시라고 하거든요. 빅푸시가 가능합니까? 근데 정책적으로 빅푸시를 해야 되죠. 어떻게 합니까? 사실 예산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. 근데 예산에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려고 이 질문까지 왔는데 오늘 제가 연구자를 보니까 그러니까 돈을 집어넣어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비싼 정책은 별 효용이 없다. 이런 결론 비슷하게 내린 것 같던데요. 많은 분들이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애 낳으면 현금 줄게. 현금을 주거나 이런 정책들은 비싸기만 하지 정말 별로 효과가 없는 정책이다. 효과가 떨어지는 정책 중에 하나이긴 맞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육아휴직도 나오는 거고요. 그것도 싼 정책은 아니죠. 그렇죠. 근데 또 이제 그 이자율을 이렇게 조정해 준다든지 아이를 낳았을 때 그런 것들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. 근데 돈을 안 쓸 수는 없는 일이고 돈을 적게 쓸 수는 있고요. 효율적으로 써야겠죠. 많이 쓰더라도. 그 중에서 어떻게 폴리시를 어떻게 믹스할 것인가, 정책 어떻게 믹스할 것인가는 사실 저희 연구원의 되게 주요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 한 1년 뒤에 한번 제가 또 나와서 왜냐하면 워낙들 인구 문제에 대한 위기감을 많이 얘기하니까요. 우리가. 그렇습니다. 오늘 사실 또 농어촌 기본소득 이번에 국정과제로 나온 거 이 얘기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
보니까 그 농어촌 이제 기본소득이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. 요게 근데 그 인구 감소하는 군 단위 지역 5개 내지 6개를 지정해서 67개 중에 그렇게 지정해서 한 8,500억 정도 쓰겠다는 건데 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당 한 15만 원 정도 준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비판하는 분들은 야, 한 달에 15만 원? 이거 뭐 빈곤 감소 되냐? 뭐 약간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또 전체 규모로 하면은 거의 이제 1조 원 가까이 되니까 이게 예타 면제를 시키셨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저는 이번 기회에 이제 6-7개만 이제 타겟을 하니까요. 안 하는 지역 있잖아요. 안 하는 지역과 하는 지역을 비교 연구 제대로 비교 연구 해갖고요. 이것도 이제 실험할 수 있거든요. 비록 예타는 면제했지만 요거 한번 제대로 따져봐서 효과 평가 하시고 이재명 대통령 결단하셔서 효과 평가 하시고 보시고 샘 올트만처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연세 김현철 교수 모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